이게 연립방정식이 분명히 중학교 때 했지만 좀 다른 거는 일단 연립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뭐죠?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은 둘 중에 높은 차수가 2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였었을 수도 있고 보통 이러면 그냥 평범하게 두 개 나오고요. 두 쌍. 2차, 2차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보통 평범하게 답이 4쌍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차, 2차든 2차, 2차든 핵심은 사실은 1차식이야. 왜냐면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우리 미지수의 개수를 한 개로 만들자가 이 단원에 관통하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미지수 개수를 한 개로 만들려면 1차식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1차식의 문제 떡하니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y는 뭐 2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x는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 한 문자로 넣으면 결국 얘가 한 문자로 바뀌겠지. 근데 만약에 2차, 2차로 나왔다.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2차 중에서 는 0으로 끝나는 어떤 하나의 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둘 중에 는 0으로 끝나는 걸 잘 보시고 좌변을 살펴보시면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인수분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식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엄연히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는 0이니까 첫 번째 얘가 0이던가 두 번째 얘가 0이던가 해서 충분히 x는 마이너스 y다 라고 생각하고 1차식 뽑아냈어. 그럼 2차식에다 넣어서 한 문자로식 정리. 두 번째 만약에 이걸로 푼다 라고 하면 x는 y다 해서 또 2차식에다 넣어도 한 문자로식 정리. 결국 1차식의 존재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항상 쉬운 문제만 나오냐? 이제 그건 아니죠. 연립방정식 카테고리 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칭식, 두 번째가 공통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문제를 풀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넘어가서 평범한 문제부터 갑니다. 자,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딱 봐도 1차식 보이나요? 지금 눈에? 네. 그럼 얘 정리 좀 할게요. 얘 정리하면 y는 3x-2가 되는 거 괜찮을까? 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y 자리 넣는 거야. 그러니까 2x제곱은 가만히 놔두고 마이너스 3xy라고 넣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써볼게.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됩니다. 맞아요? 위로 약분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나와. 그러면 x,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가자. x가 뭐일 수도 있고 x가 1일 수도 있고 또는 2일 수도 있다. x가 1이라는 걸 여기다 넣는다면 y는 1, x가 2라는 걸 넣는다면 y는 4. 이렇게 나와서 이게 답이구나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갈게요. 이게 또 정리 한 번만 해볼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는으로 정리를 한다면 x는 이게 저는 이게 다른 풀이도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이 뭐 4다 나오잖아. 그럼 x 플러스 y는 2였을 수도 있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눈에 보여? 그렇게 해서 저였으면 이렇게 연립방정식 한번, 연립방정식 한번 이렇게 풀어봤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 1번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저였으면은 이거 2x-y, x-y로 얘도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랑 연립방정식 한번, 이거는 0이랑 이거랑 연립방정식 한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만 해야 된다고? 위에 식 x는 뭐 이렇게 한 문자로 넣어서 이거 밑에 식에 x를 다 넣은 다음에 풀시면 돼요. 근데 얘처럼 얘가 너무 이렇게 식이 예쁘잖아. 그럼 저는 자꾸 이렇게 풀고 싶어요. 그냥 뿔마 이거이에요? 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한 번 해서 답 내시고 이렇게 연립방정식 한 번 써서 답 내도 답은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럼 답이 두 쌍이 나올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면 일단 굳이 풀지는 않고 뭐 그렇게 푸시면 된다. 근데 딱 봐도 여기 1번과 2번은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1차식 한 문자로 정리해서 푸시면 돼요. 자, 필수 문제 12번에는 일단 는영이 되는 걸 찾을 건데 얘가 지금 현재 는영 되는 거 보이나요? 네.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는영이죠. 그럼 식 두 개 뽑아내 볼게. 첫 번째 식 x 플러스 y가 0이라면 즉 x는 마이너스 y라면 두 번째 얘가 0이라면 즉 x는 y였다면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로 푼 거고요. 얘 이항하면 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x자리에 마이너스 y 다 넣어볼게요. 밑에. 그러면 x자리 마이너스 y 넣으면 x제곱하면 y제곱이니까 4y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마이너스 y제곱. y제곱은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이것도 다른 문자로 바꾸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y제곱은 9 나오죠. 네. 그럼 y는 뭐야? 어, 뿔마 3. 그러면 x는 이거 잘 봐. x랑 y는 서로 부호만 반대인 개념이지? 그럼 x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맞뿔 3. 이거 평소처럼 뿔마라고 써버리면은 x가 뿔 3일 때 y가 뿔 3이고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고 이거를 요즘에 교과서에서 복호동순이라고 부릅니다. 겹쳐있는 부호가 같은 순서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어예요. 자, 그 다음에 x는 y였다면 여기 자리에 x자리에 다 y를 넣으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9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3y제곱은 9가 나오면서 y는 뭐가 나와? y는? y는 뿔마 루트 3.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x는 x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이것도 역시나 복호동순. 얘는 오히려 부호를 뒤집으면 틀리는 게 되겠죠. 괜찮아요? 네. 자, 2번에 갈 건데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 따지려면 일단 상수항이 는영인 거부터 따져주세요. 하고 x x가 플러스 y. 는영이라면 자, 첫 번째 x가 뭐다? 이걸로 불러주세요. 이항한 걸로. x는 2y. 또는 두 번째 x는 x는 마이너스 y. 그럼 x는 2y를 여기 x자리 넣으면 제곱해서 4y제곱이고 네. 플러스 2y제곱 원래대로 놔두고 는 6. 그럼 6y제곱은 6, y제곱은? 그럼 y는? 뿔마 1. 그럼 여기다 넣으면 부호는 그대로고요. 크기만 2배 된 거죠. 네. 그래서 y는 뿔마 1, x는 뿔마 2. 이거를 우리는 복호동순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x자리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예요. x 제곱하면 y제곱 되고 y제곱에 2y제곱 더하면 3y제곱은 6, y제곱은 2. 자, 그러면 y는 뿔마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다 넣으면 x랑 y는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맞뿔 루트 2 이렇게 뒤집어서 복호동순이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네. 자, 넘어가 볼게. 넘어가서 대칭식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립방정식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긴 해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특별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대칭식, 두 번째가 공통근이에요. 일단 대칭식까지 일단 해볼 것 같은데 대칭식은 우리가 x자리에 y를 넣고 y자리에 x를 넣어도 식이 안 바뀌는 식을 보통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치 교환법칙 성립하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식들이 이런 식들이 있어. 이런 것들 x자리 y를 넣고 y자리 x를 넣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뺄셈 이런 건 일단 안 되겠죠. 왜냐면 x 빼기 y랑 y 빼기 x는 다른 거잖아. 그치? 덧셈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우리가 찐찐 최종적으로는 x랑 y를 구할 건 맞아. 근데 이 대칭식들은 중간 과정에 나의 목표, 1차 목표는 합곱을 구하는 게 나의 1차적인 목표로 설정이 돼야 돼. 타깃이. 그러면 다 구할 수 있거든. 자, 이거 위의 식 할게요. 위의 식을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서 2xy를 뺀다. 이게 는 34야 라고 풀어도 괜찮죠. 왜냐면 어떤 식으로 한 문자로 정리할 식이 없었어가지고 이 방법을 가겠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xy가 뭐라 그랬지?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어도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30을 한 게 34니까 는 64라는 값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 제곱이 64라면 x 플러스 y는 뭐다? 뿔마 8이니까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y가 플러스 8이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이었을 수도 있어. 맞아? 네. 근데 그 순간에 곱이 15라는 사실 바뀌어?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거 구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식은 합곱만 구할 수 있으면 x, y는 끝난 거야.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거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 자, 더해서 8 나오고 곱해서 15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는데? 더해서 8 나오고 곱해서 15 나오는 숫자. 3, 5. 그래서 x가 3, y가 5였을 수도 있고 또는 x가 5고 y가 3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 벌써 찾았고 뒷부분 갈게요. 더해서 마이너스 8 나오고 곱해서 15 나오는 거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 뭔데? 나 3 나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었을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답을 4쌍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막 더해서 갑자기 7이라고 하고 뭐 곱해서 막 마이너스 10, 뭐 3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르는 숫자가 나오면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뭐 t에 관한 방정식 하나 세워보시면 돼요. 그냥 가상의 문자 하나 드려올게. t제곱 두근의 합 부호 바꿔 두근의 부호 그대로 능형 이렇게 써질 수 있지. 이거 근의 공식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 잘 안 나오고 근데 만약에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해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잘 안 떠오르는데요 하면 t제곱 두근의 합 부호 바꿔서 8t 두근의 곱 부호 그대로 15죠. 그래서 t 3 5 뿔 하면 t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이미 두근이 이렇게 나와버렸던 거야.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괄호 2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대칭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에 제가 x자리에 y를 넣고 y자리에 x를 넣어도 이 문제가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저의 1차 목표는 x 플러스 y랑 xy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일부러 a, 얘를 b라고 하고 식을 좀 바꿔볼게.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서 2배의 xy를 빼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지금 a로 치환했으니까 플러스 a는 2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밑에 것도 갈게요.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서 xy를 한 번만 빼면 가운데가 플러스 1xy가 되면서 이게 는 1이 돼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아래식을 정리해서 위에식에 넣어볼게요. 아래식에 b는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려고. 괜찮아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더하기 a가 2였지. 근데 b 같은 경우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걸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는 2. 그러면 2랑 2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가 는 0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a제곱 마이너스 a 는 0이니까 여기서 a가 두 개가 나오는데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a가 뭐 또는? A가 1 또는 0. 그쵸. a가 1 또는 a가 0이 나와. 맞아? 네. 자, 길 잃으면 안 돼요. 자, a가 1이면 여기다 넣어. 그럼 b는 뭐가 나와 되려? B는 0. a가 0이면 b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최종적인 답이 아니에요. 자, 길 잃으면 안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합으로 놨던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곱으로 놨던 거였거든? 자, 그러면 이 정도는 t에 관한 방정식 안 세워도 될걸? 더해서 1 나오고 곱해서 0 나오는 두 숫자 뭐가 있지? 곱하는 게 더 큰 힌트죠. 곱한 거 0인 거 생각하세요. 0. 과 0과 1. 0과 1, 그 다음에 1과 0. 이렇게 두 쌍 찾았고 그 다음에 얘도 A는 더하기였고 B는 곱하기였어요. 자 그럼 더해서 0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찾아보신다면 그리고 마이너스 1. 그쵸? 그리고 마일 1 이렇게 해서 총 4쌍이 나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을 A, 곱을 B라고 했었을 때 1차 관문은 A, B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그 정식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끝까지 아직 안 갔구나. 그럼 합이 1, 곱이 0인 거에서 두 쌍, 합이 0,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에서도 두 쌍. 총 정답은 4쌍이 나와야 됐었어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가주시면 되고 필수 문제 14번에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대. 그러면 위에 거 식 정리 한번 해보면 위에가 y는 k-x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네. 그럼 밑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아 근데 x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x는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y로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 풀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자. 자 그럼 다시 x는으로 정리하면 k-y 되는 거 괜찮을까? 네. 자 그럼 밑에 식에 넣어볼 건데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로 묶어내고 x가 곱해지니까 x 대신에 k-y를 넣어볼게요. 이게 는 3이래요. 전개 갑니다.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ky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 y 제곱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3은 0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없애면 3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0이죠. 네. 근데 이게 오직 한 쌍해를 가진다는 건 애초에 y가 하나가 나와야 이걸 대입했을 때 x도 하나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얘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걸 만족시키는 y가 한 개가 나와야 돼. 그럼 우리의 풀이는 어떻게 진행돼야 돼? y가 한 개가 나와야 돼. 아, 판별식? 그쵸. 저 짝수 판별식 갈게요.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는 0이어야 중근을 가지겠죠. 네. 자, 그럼 k 값은 무엇일까요? 모두 구하래요. 답은? 얼마 3? 이게 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차식 정리해서 2차식에 넣은 다음에 최종적인 그 2차식이 중근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x도 하나 나오겠죠. y가 하나인데 y가 두 개 나오면 x 두 개 나왔을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5번 한 번만 갈게.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가 34cm다.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뭔가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둘레의 길이가 34래요. 근데 가로 세로 기려고 하니까 가로를 x, 세로를 y. 가로가 더 길대요. 그럼 첫 번째 식 갈게요. 지름이 13이다로 식 하나 나온다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일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3, 169.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둘레의 길이가 34다라는 걸로 얘랑 얘 더한 거는 뭐다? x 더하기 y는 뭐다? 34. 17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요. 네. 괜찮아요? 네. 이거 풀이 과정 두 가지입니다. 이거 1차 나왔으니까 한 문자로 정리해서 위에 넣어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거 대칭식이네? 그럼 나 합곱으로 가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합을 A라고 하고 곱을 B라고 하면 위에 식 정리해보면 합의 완전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뺀 게 169다. 괜찮아요? 밑에 x 플러스 y는 17이다 해서 x 플러스 y는 a 값을 말하는 거야. 맞아? b 값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다가 17을 넣어보면 17의 제곱은 289, 289에서 2b를 뺀 게 169가 나온대. 그러면 2b라는 건 결국 120을 말하는 것일 거고 b는 6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a가 17, b가 60. 우리의 1차 목표는 달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더해서 17이 나왔고 곱해서 60이 나왔다라는 걸 찾은 거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찾으면 돼. 곱해서 60이 나오는 두 조합 중에 더해서 17이 나오는 조합이 뭐가 있나? 이걸 찾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을까? 더해서 17 곱해서 60. 12 곱하기 5.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로가 더 길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12, 5 또는 5, 12 둘 다 되는데 더 길다고 했으니까 가로를 12cm, 세로를 5cm라고 해줄 수 있어. 괜찮아? 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것입니다. 여기 182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공통근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파트가 다름 아닌 연립방정식 파트였잖아요. 물론 연립 2차 방정식이긴 했지만 근데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뭔가가 어려운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약간 중등 과정의 연장선이고 풀이 과정이 좀 길어졌다일 뿐이지 완전히 새롭게 배운 거는 밖에 없었어.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어려운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공통근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공통근이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은 뭐 부정방정식 정도? 근데 부정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 부정방정식은 지금 현재 개념원리 책 기준으로 183페이지에 특강으로 좀 빠져있는 내용이고 공통근은 페이지 18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더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6번 문제를 가볼 건데 이 두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시험 시간에 공통인 근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를 고등 시험지에서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거 단원이 연립방정식이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통근 문제가 그렇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안 나왔냐? 그건 아니지. 중학교 3학년 때도 공통근 단어가 쓰이긴 했는데 그땐 좀 귀여워 문제가. 막 이런 거 아니고 진짜로 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거랑 뭐 x제곱 플러스 뭐 5x 마이너스 6은 0 진짜 이런 2차 방정식 두 개를 완벽하게 주고 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그냥 뭐 했으면 돼? 식이 완벽하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겠죠. 인수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공통인 근은 여기 1 또는 2고 여기 6, 마이너스 6 또는 1이니까 공통근은 뭐다?
1. 1이다. 이렇게 쓰면 그만이었던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통근은 그 단원이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초점에 맞춰서 공통근 문제가 나왔다면 고등학교 때는 어디까지나 연립 방정식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돼. 가관법 대입법 이거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그럼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고 보통 알파를 대입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생각보다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x자리 알파 대입해서 첫 번째 식 알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게 진짜 근이라면 이게 등식이 능력이 성립한다라는 뜻인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 능력 혹시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가 진짜 공통근을 가진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k값 구하라고 하긴 했는데 항상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건 2차 방정식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연립방정식에서는 항상 나의 그 레이더가 어디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미지수 개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지?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야. 근데 바로 미지수 개수를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없다면 차수라도 낮춰야죠. 그럼 위아래식을 더하는 게 예쁘냐 빼는 게 예쁘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더하는 게 예뻐요? 빼는 게 예뻐요? 빼는 게 예쁘죠. 왜? 그 2차 그렇지. 2차 항이 소거가 되니까 그래. 그래서 뺄 때 좀 예쁘게 써볼게. 위에 식에서 다시 뺄 때 k-2 알파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2 이렇게 좀 예쁘게 쓸게요. 밑에 거 플러스 k로 바뀌었을 테니. 자, 그럼 얘를 보면 본능적으로 식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항이 2개짜리니까 인수분해 좀 갑시다. 그러면 k-2로 묶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남는 거 좀 쓸어 담아볼까요? 앞에 식에서 남는 거 누구죠? 알파. 뒤에서 남는 거 뭐죠? 플러스 1은 0.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또 본능적으로 써야 될 거. 따라서 k는 뭐? 2. 던가 또는 알파가 뭐던가. 알파 마이너스 1. 이거예요. 근데 잘 봐봐. 만약에 k가 2라면 답이 둘 중에 하나에서 파생돼서 나올 건데 지금 바로 k는 2 이렇게 답을 쓰지 마시고요. k가 2라면 자, 그럼 여기다 k 2 넣고 이 논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또 2차 방정식이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 똑같아졌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공통근이 몇 개 생겼다고 했어요? 한 개 생겼다고 했어요.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지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식이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아 버리면 얘도 근이 알파 베타 2개 나오고 얘도 알파 베타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가 다 공통근이었겠지. 그럼 돼요? 안 되네요. 그래서 K는 2가 여기서 논리에서 탈락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논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건 이 근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잖아. 그 우리가 설정해놓은 그 공통근이. 저는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한 근을 대입할 겁니다. 근을 찾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상황이라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최종적인 이 문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근 문제는 풀이가 너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공통근 안 헷갈리고 싶으면 알파를 써놓고요. 물론 이 x제곱 자체로 풀어도 문제는 크게 없죠. 논리가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알파를 넣고 알파를 대입해서 푸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이거를 x는 내 눈에서 지워버린 채 x를 써놓으면 너무 2차 방정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알파를 써놓고 이 위아래 식을 더할까 뺄까? 그걸 집중해서 써야 돼. 그 포인트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K는 뭐 또는 알파는 뭐 이렇게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정확한 답을 내시려면은 논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K 값 구하라고 했네? 그럼 K는 2 이렇게 해서 답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K가 2일 때는 안 되는 이유도 알고 계셨어야 되고 공통근이 2개가 생긴다라는 거 그런 것들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제가 386번도 그냥 한번 풀어드리고 싶은데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겠대요. 공통근을 뭐라고 선언할까요? 공통근 알파. 알파라고 선언할게요. 정말 연립방정식에 초점을 맞추고 싶기 때문에 x자리 알파 좀 넣겠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알파 플러스 5k는 0 이렇게 써지는 거 괜찮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알파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5k는 0 이렇게 써지는 것도 괜찮아?
자, 하나만 물어볼게.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이야? 공통근이 단원? 연립방.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아래 식을 더하는 게 예쁠까요? 빼는 게 예쁠까요? 여기서 또 한 번의 판단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빼는 거. 그럼 한번 빼볼게. 한번 빼볼 건데 사실 저는 여기서는 덧셈을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지수가 사라지더라고. 제가 사실 아까 위에서 필수 문제를 풀 때는 더하든 빼든 미지수 K랑 알파가 둘 다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었어. 그럴 거면 차라리 차수라도 낮추자, 이차항이라도 없애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말을 했었던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빼잖아요. 그럼 이차항이 소거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 이제 알파 밑에 이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6 되는 거 맞아요? 네. 여기 플러스 10K가 되죠. 네. 이게 능형이 되는데 이 이후에 딱히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는 그나마 인수분해라도 됐지만 얘는 인수분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뿐인데 뭐 항등식도 아니고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저였으면 덧셈을 선택했을 거예요. 자, 더해볼게요. 자, 그럼 더하면 뭐 나와? 2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 거를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는 뭐 알파도 있겠지만 일단 사라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알파가 되니까 여기서 남는 게 마이너스 6알파가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 또한 더하면 사라져서 이게 능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거를 풀 수 있는 식이 나온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능형. 이게 저 눈에는 많이 이게 딱 보자마자 보이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빼보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으니까 해보지 않아도 더하는 게 더 예쁘겠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 경험이 저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꼭 빼보셔야 되고 뺐을 때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식 전개를 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다시 느끼고 그럼 더 하는 거였나 보다 해서 여기까지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알파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니까 알파는 뭐 또는 뭐 알파는 4 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최종적인 정답은 K이긴 하지만요. 자, 알파가 3이라고 하고 논리를 한번 끌고 가볼게요. 자, 알파가 3이라면 여기 공통근이 3이라는 거니까 x안에 3을 넣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식에다가 넣어보자. 3이라는 걸. 그러면 9 하고 여기 3을 마이너스 3을 어차피 분배할 거니까 마이너스 3 분배 좀 할게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 플러스 5K는 0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2K 마이너스 3은 0이다 나와서 K 값이 바로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K를 구하는 문제인데 얘 뭔가 답에 큰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좀 확인을 좀 해볼게. 자, 알파가 0이라는 걸 아무 식에다 넣을게. 앞에 식에다 넣습니다. XR이 0 넣으면 여기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져서 OK는 0이라는 것만 띡 나와. 괜찮아? OK가 0이라는 건 K가 뭐라는 거야? 0.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K는 0이 아니라. 그럼 확신? 답 2분의 3이었을 거야. 끝. 자, 알파를 구하는 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문제 구하는 거 K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알파가 두 개 나오든 아까 위에처럼 K 하나 알파 하나가 나오든 뭔가 갈래가 두 가지로 항상 쪼개질 수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끌고 가보셔야 돼요. 끝까지 답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논리가 안 맞는 순간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문제풀이를 끝까지 한번 끌고 가시고요. 중간에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답을 이걸 거야 라고 갑자기 알파는 3에서 답을 3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겠죠. 왜? 구하는 게 K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문제풀이 끝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183페이지 부정방정식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에서 이 부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 것 같아? 설마 뭐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정자는 바로 정할 정자. 한자어에서 정할 정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정할 수 없어. 뭐를? 해를. 해가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해가 많습니까? 라고 하면 그 수학에서 딱 그게 있죠. 만약에 미지수 두 개를 다 찾고 싶으면 식은 두 개가 필요해.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이었잖아.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를 2개를 찾고 싶으면 식을 2개를 줬었어야 됐고 미지수의 개수를 3개를 찾고 싶으면 식 3개가 무조건 필요한데 간혹 문제를 풀다 보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뿐일 때가 있어. 근데 선생님 이거는 답이 확실하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나올 때도 있죠. 그게 어느 단원이었냐면 그게 항등식의 3개였었어요. 항등식이었다면 K에 관해 이런 식으로 볼 거니까 사실 나머지 X, Y를 다 숫자 취급을 할 거라 미지수를 하나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근데 부정방정식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방정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원래는 같았어야 됐는데 방정식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적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 플러스 y는 5래요. x, y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수히 많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심지어 실수까지로 확장되면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한두 개예요? x에 뭐 2분의 1 들어가면 y는 2분의 9. 뭐 x에 3분의 2 들어가면 y는 3분의 14.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나오겠지.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런 식 하나를 딱 주고 미지수 2개를 구하라고 할 때 보통 조건을 제한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만약에 이거를 정수 xy라는 조건을 축소시켜 준다면 그러면 좀 적어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무수히 많아요. 정수 xy라고 나온다고 해서 실수 때랑 큰 차이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100 들어가면은 그냥 플러스 105 들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1000 들어가면은 플러스 1005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줄여보자. 또 줄여. 뭘로 줄여주냐면 만약에 단 xy는 자연수라고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한 개는 아니겠지만 결정이 나긴 해.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4, x가 2고 y가 3, x가 3이고 y가 2, x가 4고 y가 1 이렇게 4개 이렇게 답이 축소가 되긴 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방정식 파트에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축소가 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자연수 조건인지 정수 조건인지. 보통 자연수랑 정수 조건은 하나의 조건 같이 풀이 과정이 좀 일치하는 편이고요. 얘랑 좀 다른 풀이 과정이 바로 실수 조건이었습니다. 실수 조건은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일 때 문제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한 번만 드려볼게요. 이거는 0을 만족시키는 x, y를 모두 구해보래. 근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한두 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상태로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숫자 2개를 곱한 다음에 뒤에 숫자를 빼고 거기서 3을 뺀 다음에 앞에 수의 제곱을 빼 그래서 0 나오는 숫자를 찾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뭘 많이 활용하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x 더하기 y는 5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수 xy다 하면 답이 몇 개라고? 하면 무수히 많다고. 근데 만약에 x 곱하기 y가 5다라고 해. 똑같이 정수 조건이야. 그럼 답이 무수히 많아요? 아니면 결정 나요? 결정이 나요. 결정 나죠. x가 뭐 y가 뭐던가 순서상 불러봐. 몇 콤마 몇이던가 1이고 5던가 또는 5고 1이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냐면 문제 주어진 조건을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곱으로 바꿔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면은 내가 이 답을 찾는데 한계점이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정수, 자연수 조건에서는 어떤 주어진 조건식을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곱의 형태로 바꾼다?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했더니 그거를 인수분해에서 좀 들어보긴 했어. 인수분해가 그 더하기로 연결된 식을 뭔가 곱하기 형태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완벽한 인수분해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세미 인수분해 느낌으로다가 접근을 할 건데 일단 이 식을 제가 좌변을 억지로 곱의 형태로 좀 쪼개볼게요. 근데 저 밑에 확인 체크 388번이나 389번은 이따가 한 문제 풀어드리겠지만 진짜 보자마자 빠르게 바로 답을 쓸 거예요. 근데 이거 특강 1번에 나온 식은 보자마자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확인 체크는 보자마자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저는 이거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조차도 귀찮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난이도라 XY잖아. 그러면 XY 이렇게 써놓는 거야. XY 이렇게. 그러니까 전개했을 때 그 전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Y 나오는 거 확인됐죠? 자, 마이너스 1x가 나오려면 여기 뒤에 숫자 뭐 쓸 거예요? 마이너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서 얘가 나왔겠지? 여기 뭐 쓸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을 쓰겠죠? 그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처음부터 저는 이항을 해놓자 생각이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려는 저의 욕심에 없었던 상수항이 하나 생겨버렸네. 뭐가 생겼어? 1. 그래서 1은 이항하는 요소 아니에요. 똑같이 1을 더해주는 거예요. 잘 봐봐. 마이너스 1은 이항했기 때문에 여기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더하기 1을 좌변에 해줬으니까 공평하게 우변에 더하기 1을 해준 거예요. 갑자기 더하기 1을 한 걸 가지고 얘를 이항해야지 뭐 이건 논리가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이게 나중에 적응되면 보자마자 x, y, 자 x랑 전개돼서 마이너스 x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y, 플러스 1이 생겼네. 원래 없었는데 우변에 1 써야지. 그리고 너는 이항해야지 하면 이렇게 쓰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정수 xy 그러면 해보면 되지. 자 곱해서 2 나오는 조합 2 곱하기 1 있죠. 또는 1 곱하기 2도 있죠. 또 뭐도 있어요.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있고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어요. 자 x 마이너스 1이 2라면 x는 뭐다? 3. y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답을 내볼게. x는 뭐다? x는 2. y는 y는 3. 자 세 번째 케이스로 답을 내볼게. x는 0도 돼요. 정수니까요. 0. y는 마이너스 1. 좋고 네 번째로 답을 만든다면 마이너스 1. y는 y는 0. 이렇게 답을 써주면 이게 부정방정식의 답을 내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곱의 형태로 바꿔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정수라는 말이 있어서 곱의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정수 자연수였을 때. 자 그러면 이건 좀 쉬웠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데 에너지 낭비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웬만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주머니 2개 미리 만들어 놓고 모양 쓰자. x, y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었고요. 근데 얘는 이게 통하냐? 라고 물어보면 아까 밑에 걸로 스킬로 빨리 가기에는 이 제곱이 갑자기 들어있는 바람에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때 생각했던 거 하시면 돼요. 좌변에서 차수가 낮은 문자가 x입니까? y입니까? y요.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문제가 빨리 풀린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y로 묶어내시면 여기 x-1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뒤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일단은 써놨어.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선생님 아무것도 인수분해 되는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차피 억지로 인수분해를 할 거라 여기서 센스를 발휘해서 이 x-1의 뒤에 무조건 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해볼게. x-1이 꼭 있어? 여기 아까 마이너스 x제곱까지는 있었는데 근데 여기다 그렇다고 x만 쓰기에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괜찮지만 또 갑자기 또 마이너스 x가 또 생기잖아. 이 식에 마이너스 x가 아예 없는데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1차항을 안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지금 뭐가 생긴 거야? 얘 원래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여기 괄호치고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생긴 거야. 맞아? 자 그럼 좌변에 없었던 플러스 1, 우변에 똑같이 플러스 1 해주고요. 여기 지금 아까 아예 사용하지도 않았던 얘는 우변으로 이항을 할 겁니다. 괜찮아요? 더하기 3. 그래서 x-1y 마이너스 x-1 x 플러스 1은 4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항 두 개짜리에서 또 공통의 x-1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든.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 뒤에 거는 그냥 아까처럼 숫자 만드는 거니까 요게 연습이 돼야 되는 파트죠. 얘가 만약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겠지. 확인 체크 388, 389번처럼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좀 쉽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아까 곱으로 바꾸는 거 자체가 안 어려웠으니까. 만약에 선생님 저 이것도 그걸로 풀고 싶은데요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생각되면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xy니까 xy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xy는 만들었다고 쳐. 그럼 이렇게 해서 언젠가 얘를 만들기는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가 일단 필요하긴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전개해서 뭐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긴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끝이냐? 그러면 안 돼. 잘 봐. x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 하고 뭐가 생겨버렸어? X x가 생겨버렸어. 근데 이 식에 x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x를 지울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야. 왜 마이너스 1을 쓰셨어요? 얘랑 얘 전개해서 마이너스 x 만들려고. 자, 다시 검산해 볼게요. 이거는 쓰고 검토하고 연속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속도가 빨라져요. 자, xy 이제 확인됐죠? 네. 마이너스 x제곱 확인됐죠? 네. 요렇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x가 생겼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y 생겼죠? 요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 생겨서 없어지죠. 네.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없었던 1. 1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변에 똑같이 1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우변에 이항하면 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를 연습을 하시고요. 아 저는 이것보다는 아까 약간 인수분해 하듯이 그 내림차순 정리해서 하는 그걸로 해서 어떻게든 이 모양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똑같거든요. 어떻게든 저걸 찾아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딱 발견했는데 여기 제가 부호를 잘못 썼네요. 그쵸? 왜냐면 여기 x-1로 묶어낸 거니까 y 묶어 들어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어쨌든 얘랑 얘가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느 방법이 더 좋아요? 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마이너스 1이 인 거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x-1, x-1이 공통인수잖아?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내고 남은 걸 쓸어 담는 과정에서 여기는 y는 이미 쓸어 담았고 여기 있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멈추고 확인 체크 389번을 바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답을 안 내준 것 같아서 답 내는 것까지 한번 보고 가면 참고로 이제 양의 정수라고 나오면 땡큐기네. 양의 정수는 자연수니까 정수라고 하면은 음의 정수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수 세개에서만 풀어볼까? 이게 곱해서 4가 나오는 조합이 요걸로 갈게요. 곱해서 4가 나오려면은 1 곱하기 4가 나오던가 또는 2 곱하기 2가 나오던가 4 곱하기 1. 1이 나오면 되죠. 이거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음의 정수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3개만 가자. 자, 1번으로 답을 낸다면 자, x가 뭐여야 돼? 얘가 1이라면 여기 있는 얘가 1이라면 2요. 2. 그럼 뒤에다 2 넣고 뒤에 괄호 자체가 4가 되려면 y는 7. 자, 두 번째로 답 내면 x는 y는 자, 세 번째 걸로 답을 낸다면 x는 5. y는 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답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뒤쪽으로 넘겨서 부정방정식에 아까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정수 혹은 자연수. 정수 혹은 자연수는 방금처럼 억지로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억지로 고배 형태로 좀 바꾸셔서 우변이 0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변이 뭐 5다 그럼 1, 5, 5, 1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가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실수 조건이면은 의미가 없죠. 봐봐. 이게 어디까지나 곱하기 형태로 바꿔서 는 5다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건 정수 혹은 자연수였으니까 그랬던 거야. 1, 5, 5, 1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곱의 형태로 바꿨는데 조건이 실수 조건이야. 의미 있어? 하나도 없지. 왜냐면 곱해서 5 나오는 실수는 무한계가 있을 테니까 뭐 5분의 1, 25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아요? 3분의 1, 15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1도 없어요. 그럼 실수 조건일 때는 곱으로 바꾸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럼 뭐가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방법 완전 제곱식 두 개 꼴로 변형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바로 특강에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그건 너무 당연한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 거라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논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거든. 근데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 간혹 난이도가 올라가면 각각의 완전 제곱식 여러 개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된 건지가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때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럼 제가 특강 2번을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풀어드리고 판별식으로 풀어드릴게요. 뭐가 더 빠른가요? 하면 당연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당연히 빠르겠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면 바로 그렇게 가시고요. 안 보일 때가 있어.
지금 사실 특강 2번이나 확인체크 390번 같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이런 느낌이 아닌 더 복잡하게 막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완전 제곱식이 눈에 안 보여요 하면 제가 두 번째 풀이로 풀어드리는 판별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빠른 풀이 갑니다. 바로 완전 제곱식을 발견해내는 풀이에요. 자, 약간 센스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 지금 딱 봤을 때 일단은 y제곱 보여? 네. 여기 2xy 보여요? 네. 뭔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 원래는? 2x제곱 말고 그냥 x제곱만 있어도 되잖아.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하나의 완전 제곱식인가? 라는 추측을 먼저 시작하고 그럼 x제곱 몇 개 남아 지금? 한 개. 한 개가 남아요. 근데 뒤에 어차피 2x랑 1도 있었죠. 네. 이거네. 이렇게 해서 눈에 바로 보이면 가장 베스트. 이렇게. 아, 괜찮아? 네.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뭐니까? 0이니까. 자, 근데 이게 다 실수예요. 그러면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인데 아시겠지만 실수는 최소 0 이상이거든? 네. 그럼 0 이상인 숫자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각각의 뭐일 때밖에 없다? 그냥 이 덩어리 자체가 얘도 뭐고 얘도 뭐여야지만 0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0. 0일 수밖에 없어. 지금 이거 허수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 뒤에 거부터 풉시다. x가 뭐라는 걸 알아버렸어. x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보시면 y는 뭐다? 되려? y는 1.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이게 부정방정식 중에서 문제에서 실수 조건으로 나왔을 때는 완전 제곱식을 찾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자연수라고 나오면 앞에처럼 곱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실수 조건이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절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 두 번째, 조금 돌아가는 풀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판별식 갑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나마 이 필수 문제도 쉬워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바로 보이지 마음먹고 복잡하게 내거나 이거 완전 제곱식 막 3개가 섞여 있거나 하는 경우는 진짜 안 보일 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여기 3개까지는 안 나오고 약간 요런 느낌? 뒤에가 항 3개짜리인 거야. 그럴 땐 진짜 잘 안 보여. 왜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항 3개짜리는 앞에 거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이거 스마일까지 다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도 더 길어지고 그럼 절대 안 보이는데요. 그럼 그때는 또 이 방법이 더 빠를 때가 있죠.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판별식이라는 걸 쓴다라는 것 자체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개념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거로만 하면 그러면 일단 방정식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정식이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그렇죠. 왜냐면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이어야 돼. 그러니까 x만 문자로 바라보던 y만 문자로 바라보던 그래야 되는데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 지금부터 x만 문자로 바라볼게요. 그럼 2차항은 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x에 관한 1차항은 앞에 2 묶어내고 2xy 더하기 1 이렇게 쓰려고. 여기 2x 묶었고 여기 2x 묶었기 때문에 상수항은 y제곱 플러스 1이 상수항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y는 숫자니까 마음속에서 지울게요. 자, 여기서 x가 뭐라고 문제에서 x가 실수래요.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래요. 한마디로 얘는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죠. 실근을 가진다니까 판별식을 써보겠다는 거야. 짝수 판별식 갑니다. b' 제곱 y 숫자니까 이거 쓰셔도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 판별식을 썼을 때 실근이 나오려면은 판별식 결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 붙여주시고 전개해볼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 네. 그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괜찮을까? 그럼 마이너스를 다 없애서 양변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도 괜찮을까? 자, 그럼 잘 봐.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남은 거야. 맞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는 맘 편하게 지금부터 뭐만 풀어도 괜찮다는 거냐면
등호만 풀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0보다 작을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부등식으로 출발했지만 문제풀이가 등호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y가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야? y가? 1. 여기서 y가 1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원래식에다 다시 넣어볼게. y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원래식에다 넣으면 2x제곱 여기다 1 넣으면 플러스 4x 여기 1 넣으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2로 약분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0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x는 뭐가 된다? x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아까 풀었던 풀이랑 똑같은 답이 결국엔 나왔죠. 뭐가 더 빨라요? 압도적으로? 앞쪽 앞에 완전 제곱식. 그쵸.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일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쓸 준비를 완벽하게 맞춘 뒤에 판별식을 실제로 써봐라. 그때 분명히 부등식처럼 보여서 2차 부등식인가? 아니. 결국에 무조건 100% 방정식으로 바뀔 거예요. 부등호방향이 바뀌면서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y가 1인 걸 먼저 찾으시고요. 원래 다시 위식에다 넣어서 x에 관한 방정식부터 찾으셔서 x의 근을 찾으시면 돼요. 괜찮아요?